오늘은 아주 고약한 영화를 한 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장 오브 막장 드라마. 그게 부러우세요? 아니야. 큰일 소리 하고 있네. 큰일 소리 하고 있어. 너 결혼만 해봐. 제가 복수합니다. 윤충이가 결혼하면 제가 복수하겠습니다. 인생 본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고영성 작가님을 모시고 영화를 통해 배우는 인생 공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피디님은 처음 시작할 때는 예, 전문가야 진짜. 나레이션 톤이라고요? 나레이션 톤으로 너무 멋있어. 근데 갈수록 자, 망가지나요? 인턴 유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고약한 영화를 한 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장 오브 막장 드라마인데요. 제목은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월스트리트의 늑대. 그 할리우드의 거장으로 꼽히는 마틴 스코세이지가 감독을 맡았고요. 제가 좋아하는 디카프리오. 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맡은 작품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작품으로 디카프리오가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아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요. 예, 여기서 못 받고 이제 그 다음에 레버넌트로 주연상을 받았는데 근데 왜 이때 못 받았어요? 이게 아카데미가 절대 평가가 아니거든요. 아, 그렇지. 상대 하기야, 평가라. 그게 참 운이 있어야 돼. 네, 맞아요. 운이 있어야 돼요. 예, 영화 흥행도 그렇고 네, 상복이 있다 없다라는 게 그러면 그때 엄청난 강적이 나타났나 보네요. 예, 매튜 맥커너이라고 네. 아시나요? 몰라요. 그러면 인터스텔라 남자 주인공이에요. 음. 예, 그분이 기억이 날라고 하네. 예, 그분이 이제 나무주연상을 뺏어갔죠. 그러니까 뺏어간 건 아닌데 다들 인터스텔러 뺏어간 거예요? 아니 딴 걸로 뺏어갔어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라는 영화로 아, 뺏어갔는데 하기야 그 인터스텔러 같은 해 영화가 예, 아니었죠? 예. 그런데 근데 그 영화는 많이 본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다들 매튜 맥커너이가 나무주연상을 받았다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한 계기가 하나 있는 게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도 매튜 맥커너이가 나와요? 예, 그 장면에서 하면서 이제 마약 먹고 막 헛소리 하는 장면 있잖아요. 아니 저는 이거 출연 제의가 왔을 때 이거 영화를 봤거든요? 예. 봤다가 다시 봤는데 영화를 이제 봐서 보기 전에 내가 이 영화 뭘 기억하고 있나 했더니 이거 있잖아. 그 장면만 이게 그 최고의 영화의 명장면이잖아요. 예. 딱 그 장면만 기억에 남을 정도로. 아마 매튜 맥커너이가 이 영화가 3시간짜리 영화인데 등장한 거는 10분에서 15분밖에 그렇죠, 안 그렇죠. 그 그런데 앞부분에 잠깐. 그 잠깐 등장해서 영화 전체를 그냥 다 가져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뭐 디카프리오가 못 받았다고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로? 누가 받아갔는데? 매튜 맥커너이 그러니까 그래 뭐 줘야지 뭐. 저는 이거 할 때 디카프리오 이거 시킨 다음에 본인이 네. 뭐 노래인가 랩인가요? 랩을 하잖아요. Keep it up for me. CEO. How the money comes in, the parade comes to town, going down Broadway. 너무 놀랐어요,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반주에 너무 잘 맞아가지고 대단하다 진짜. 거기에 얽힌 일화가 또 하나 있는데 예. 원래 여기 대본에 없었대요. 뭔가요? 뭐 이게 없었다고 이게? 예, 이 장면이 대본에 없었어요. 아, 그럼 노래를 어떻게 했대? 노래도 없었던 거야? 아, 노래는 그게 매튜 맥커너이가 촬영 들어가기 전에 항상 그 뭔가 명상 비슷한 느낌으로 하는 인디언 고전 노래래요. 본인이 예. 평소에 하는 예. 그 인디언 노래를 그런데 그래 장인 같았어. 예, 되게 잘하잖아요. 그 분야 장인. 근데 그거를 대본에도 없는데 갑자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카프리오가 이게 뭐지 이러고 있다가 너무 이상하니까 이렇게 뒤돌아서 감독을 쳐다봤대요. 아, 그 감독 쳐다본 거예요? 네, 그 감독 쳐다본 거예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어이없어서 이게 주변 사람이 이거를 거기가 혼자 있는 공간이 아니라 식당이죠. 식당이어서 주변에서 노래 부르는 거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 때문에 본 게 아니라 감독을 그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그 장면에서 감독 쳐다보고 그러면 NG잖아요. NG죠. 근데 감독이 그걸 또 그대로 그냥 영화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했겠네. 그쵸. 그럼 디카프리오도 대단하네. 그쵸. 디카프리오도 그럼 뭔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대로 다시 연기를 몰입해서 영화를 갔다는 거잖아. 맞아요. 그리고 그 반주를 디카프리오 시킨 다음에 본인이 랩까지 했다. 예. 그냥 미친 거죠, 연기력. 이해가 갑니다. 그분이. 뭐 그래서 안타깝지만 여기서는 나무주연상을 못 받았고 아, 연기 너무 잘했는데 진짜 디카프리오. 대신에 이제 레버넌트에서 개고행을 해서 나무주연상을 받아가는. 뭐 디카프리오는 뭐 평생 한 풀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영화의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영화 좀 줄거리랄 게 없어요. 이게 줄거리랄 게 영화는 되게 긴데. 영화 3시간짜리인데 줄거리가 뭐 일단 조던 벨포트라는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조던 이 꿈이 백만장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부자가 되는 꿈이죠. 그래서 월스트리트에 딱 들어와서 온갖 나쁜 짓은 다 저지릅니다. 쓰레기 주식을 우량주로 속어서 팔아먹고 거기다가 뭐 근데 이것까지는 위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법까지 어겨가면서 그렇죠. 뭐 뭐 차명거래 차명계좌, 하고 그래서 아주 그냥 돈만 그냥 쓸어 담으려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합니다. 그럼 그렇게 쓸어 담은 돈으로 뭘 하냐? 사치와 향락, 마약하고 여자 부르고 요트 사고 호화 주택 사고 그냥 돈을 왕창 쓸어 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네. 한마디로 말하면 조던 벨포트는 인간 쓰레기예요.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고 그거를 사치와 향락에다 그냥 써버립니다. 그럼 이 3시간짜리 영화는 뭐냐? 이 조던 벨포트가 얼마나 사치와 향락을 하느냐, 얼마나 창의적으로 돈을 낭비하느냐, 그거를 3시간 동안 보여주는 일종의 욕망의 뮤직비디오 같은 영화죠. 이거 거장이네, 거장. 그거를 이렇게. 근데 저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쵸, 재밌죠. 이게 3시간 동안 요런 줄거리를 3시간 동안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 그 돈 한마디로 그냥 돈 낭비 영화, 돈 낭비하는 거를 보여주는 영화인데 그 돈 낭비가 너무 창의적이에요. 그렇지. 뭐 어떤 장면이 있냐면 난장이 배우들을 고용해가지고 사람으로 다트를 한다거나 그럼 그 사람들 돈 얼마나 많이 주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되게 이게 참 저는 뭐 이렇게 영화를 뭐 깊게 볼 수 있는 아직 내공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근데 그거를 막 회의를 하잖아. 어떤? 그러니까 그거를 하겠다가 아니라 되게 중역 회의인데 그 회의를 되게 진지하게 해요. 되게 디테일 있게. 난장이를 고용해야 되나? 얼마를 줘야 그러다가 되지? 조던 아버지가 거기서 뭐 규율 뭐 하시는 분인데 아버지가 오니까 야 회의하는 척해 이렇게 하고. 뭐 그래갖고 아버지가 너네들 왜 이렇게 돈을 낭비하냐? 이 식사비로 100만 달러씩 쓰는 게 말이 되냐? 근데 뭐 꺼리낌도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사업하다 보면 이게 돈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벌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또 쓰고 참 뭐 좀 근데 하나 좀 의문이 드는 게 뭐 3시간짜리 욕망의 뮤직비디오라고 그랬잖아요. 나쁜 짓을 하는 건 알겠어요. 얘가 나쁜 놈인 거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뭐 얘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나온 것도 아니고 영화에서 보여주는 건 걔가 나쁜 짓을 해서 번 돈을 그냥 흥청망청 쓰는 것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제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니까 도대체 조던 벨포트가 얼마나 나쁜 놈이지? 왜? 그러니까 그냥 딱 나쁜 놈이라고 인식하는 게 딱 하나예요. 그래, 저렇게 순식간에 저렇게 돈을 많이 벌 거면 나쁜 놈은 나쁜 놈인가 보다. 근데 머리로는 또 그냥 그렇게 하는데 마음으로는 이제 얘가 나쁜 건가? 그냥 부럽기만 한데 뭐 이랬었거든요. 조던 벨포트가 도대체 무슨 나쁜 짓을 저지른 건지 한번 경제통이신 여기 경제통이 아니어도 알 수가 있는 대목인데 그냥 그러니까 근데 그건 있는 거야. 제가 뭐 법 체계는 모르지만 이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다른 게 뭐냐면 오히려 미국에는 경제 범죄를 되게 중형에 처하거든요. 실제로 그 앨런 사태가 있었을 때 징역형도 되게 길었고 또 관계자가 자살까지 하게 됐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경제적인 범죄를 저지르면 일단 휠체어부터 타고 나오면서 웬만하면 그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왜 이게 이런 차이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되게 그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돈이 되게 중요시 여긴 나라예요. 왜냐면 돈이 행복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 것인가라는 걸 조사했을 때 거의 돈과 행복의 상관성을 가장 높게 치는 나라가 우리나라랑 미국이에요. 근데 실제로 돈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치지만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이상 있으면 그게 덜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타치하고서 나도 만약에 그러니까 돈을 횡령을 하거나 그렇게 돈으로 장난친다는 게 그냥 돈 숫자만 옮겨간 게 아니라 그 돈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는 만약 기업이 그런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그 기업이 망할 수가 있잖아요. 일단은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근로자들이 그렇죠. 그럼 근로자들이 실직을 하게 되는데 한 가정이 직장인이 실직을 얻는다는 거는 거의 생명을 앗아가는 거에 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뭐 돈 조금 뭐 이렇게 사기쳤지 그게 아니라 그것이 한 가정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경제사범이라는 것이 경제 관련 범죄가 되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반대로 그냥 사기치거나 다른 사람 돈을 이렇게 유용하는 거 같은 경우는 또 그 사람이 그 돈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뭐 법 체계를 잘 모르지만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미국 같았으면 되게 크게 당할 분들이 전혀 뭐 끄떡없이 다시 등장하는 거 보면서 그래서 지금 솔직히 이 영화에서는 말씀하신 것은 피해자가 안 나오잖아. 예. 막 부러운 것만 나오잖아. 그쵸.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엄청나게 잘못된 짓이고 여기 보면은 그 누구지? 그 와이프가 아내가 첫 번째 아내가 예, 첫 번째 아내. 아내가 처음에 조던이 그 페니 주식이라 그러죠. 그 우량 주식이 아니라 쓰리가스 하트 주식을 팔 때 그걸 누구한테 파냐면 처음에는 그냥 서민들한테 팔잖아요. 우체부. 우체부. 그래서 아내가 그러잖아요. 야 그거 그런 사람한테 팔지 말라고. 그냥 부자한테 팔라고. 거기 그게 있는 거거든요. 같은 돈을 사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부자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도 살아가는 지장이 없잖아. 그렇죠. 제가 1,000만 원 사기 당하면 저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럼 저기 무슨 회장님이 1,000만 원 사기 당하면 그게 없잖아.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법체계는 아니지만 힘의 어떤 흐름은 그분들이 1,000만 원 이룬 거에 대해 더 관심이 많잖아. 본인보다. 아무튼 그 얘기가 그거죠. 실제로 그 한 명 한 명 가정을 생각했을 때 그게 다 대부분 망했잖아요. 예. 거기 있는 서민들 그 배관공 뭐 어디 뭐 유수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게 하시는 분들의 삶은 어땠을까? 그 가정 자녀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화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아주 힘들게 이게 게다가 대수의 법칙이면은 실제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도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쵸. 투자도 나오니까. 그러면은 지금 조던은 엄청나게 잘못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천하의 잘못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요거 이제 비슷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생생함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네. 베트남 전쟁 때 그 개념이 좀 극적으로 나왔는데 군인 사상자가 많이 나오니까 신문에서 사망자 숫자만 얘기를 했대요. 이번 주에 베트남에서 미군이 300명이 죽었다. 이렇게 한 줄만 나오다가 어느 날 한 신문이 그 주에 죽은 모든 병사들의 개별 사진을 신문에 다 실은 거예요. 신문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여론이 발칵 뒤집은 거죠. 그전에는 그냥 숫자였는데 그때부터 그 숫자가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이게 조던 벨포트가 내가 수백억 달러를 사기쳤다 이러면은 수백억 달러라고 숫자로 써 있으면 몰라요. 그냥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나쁜 놈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아야죠. 그 숫자 하나하나마다 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의 인생이 달려있고 가정이 달려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좀 감독이 노렸던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예, 그렇다고 봐야 되죠. 우리가 월스트리트를 보면서 우리는 다 숫자만 보는데 숫자만 보느라 우리는 얘를 나쁜 놈인지 모른다. 이 경제사범들이 나쁜 놈인지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를 좀 한번 약간 더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영화를 그냥 흘려보는 게 아니라 만약 영화를 깊게 보게 됐으면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저거를 되게 좋게 생각하고 되게 부러워하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려는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예. 이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이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랑 비슷하게 인간 쓰레기를 다뤘던 작품이 또 있었어요. 뭐예요? 좋은 친구들이라는 영화인데 봤던 것 같은데? 아마 남자들이면 한 20대 초반쯤에 다들 한 번쯤 보게 되는 그런 영화긴 해요. 나쁜 친구들은 또 뭐지? 좋은 좋은 친구들이야. 좋은 나쁜 친구들? 친구 말고. 아무튼 얘기해 보세요. 예. 이게 좋은 친구들은 주인공이 이제 삼류 마피아인데 온갖 추잡한 짓은 다 하고 다닙니다. 이분이 그거 전문인 거. 네, 그렇죠. 온갖 추잡한 짓은 다 하는데 뭐 그래도 마피아들은 그게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나쁜 짓은 하지 마. 우린 사나이고 사나이는 의리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얘는 의리도 없어요. 영화 결말이 자기 친구들 팔아먹고 혼자서 그냥 경찰 보호받으면서
그냥 좋은 혼자 친구, 좋은 친구들이네. 아주 좋은 친구다라는 게 그런 약간 반어법인 그런 영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 마약범들 보면 잘 나가는 마약 조직은요. 예. 신뢰 체제가 잘 돼 있대요. 그쵸. 예. 그런 게 있는데 얘네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그냥 주인공이 왜 얘가 인간 쓰레기냐? 그냥 걔가 인간 쓰레기라서 쓰레기였던 거예요. 이게 보통 악역들은 정말 그냥 나쁜 놈으로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이제 악역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그냥 악역이 아니죠. 어렸을 때 뭐 안 좋은 기억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내가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거나 이런 걸로 좀 주인공들의 실드를 쳐주는데 마틴 스코세이지는 그게 없어요. 그냥 주인공이 인간 쓰레기였는데 그럼 계속 영화 보면서 계속 궁금했거든요. 제가 저렇게 인간 쓰레기가 된 이유가 뭐지? 근데 다 보고 나니까 나온 결론이 그냥 걔가 글러먹었구나. 그냥 걔가 쓰레기라 그랬구나.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도 그렇잖아요. 조던 페포트 그냥 얘가 왜 이렇게 인간 쓰레기가 되고 사기치고 돈 흥청망청 쓰고 왜 그렇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뭐 걔가 그렇게 살라고 부추긴 사람도 없고 그냥 조던 벨포트가 인간 쓰레기라 쓰레기 짓을 한 거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감독으로서 어떤 쉴드를 쳐주는 어떤 연출도 없어요. 근데 더 웃긴 건 쉴드를 안 칠 뿐만이 아니라 비판도 안 하는 거죠. 아까 부럽다니까요. 조던 벨포트를 보면 저 그 호화 요트 같은 거 봐보세요. 제가 언제 평생에 그런 배 한번 타보기나 하겠어요? 본인 자랑까지 하잖아. 네. 헬기도 그렇지. 착륙할 수 있다고. 헬기도 할 수 있다고 뭐 자랑까지 하잖아. 그리고 그리고 막 뭐 그냥 밥 먹고 싶은 건 다 나와. 랍스타부터 뭐 다 나오고. 랍스타야 뭐 랍스타가 요트에 있죠. 그러니까 요트에서 먹고 싶은 요리가 다 나오니까. 거기에 집도 의리의리하고 아내도 이쁜 사람으로 갈아치우고. 그렇지. 뭐 그게 부러우세요? 아니야. 왜 큰일 소리 하고 있네. 큰일 소리 하고 있어. 너 결혼만 해봐. 제가 복수합니다. 윤충이가 결혼하면 제가 복수하겠습니다. 작가님 유도 질문에 안 넘어오셨네. 아니야. 나는 우리 와이프를 너무 사랑하고 10년 동안 사귀어서 결혼했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 와이프만 사랑할 겁니다, 여러분. 예. 예.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런 인간 쓰레기를 이렇게 그려도 되나? 이렇게 부러울 정도로 그려도 되나? 하는데 갑자기 이거에서 또 오해하실까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녀가 안 맞아서 이혼을 할 수 있어요. 예. 이혼해서 재혼할 수도 있죠. 심지어 저는 제가 평소 때 우리 와이프 사랑했지만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맞죠? 제 의지가 그렇다는 거지. 근데 영화에서 어떻게 한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아내를 배반을 하죠. 맞죠? 배반을 하죠.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예. 이혼하면서 이혼을 결정하는 순간에는 되게 슬픈 척하더니 그 새 부인을 3일 후에 드리는 그 멘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거예요. 둘이 이제 되게 바람 피는 걸 들키고 그 금발 여자 누구죠? 되게 이쁘지 여자. 그 바람 핀 게 들켜서 한바탕 한 다음에 딱 화면이 딱 나오면서 이제 그 독백이 나와요. 마음이 아무튼 무거웠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뭔가 반성을 하는구나. 근데 3일 후에 이혼 도장 찍고 바로 새 부인을 드렸습니다. 드렸다 이런 얘기 바로 나오죠. 정말 쓰레기. 그러면서 바로 화면이 되게 화려하게 나오고 저는 그걸 말씀하신 것들을 조금 더 느낀 게 뭐냐면 이 감독이 자꾸 음악을 발랄한 걸 써. 예, 발랄한 걸 써요 일부러. 그래서 제 스스로 이 새끼 나쁜 놈인데 음악이 막 좋게 나오면서 화면도 좋아지니까 금방 그게 해석이 돼요. 하면서 이게 되는 거지. 진짜 음악이 너무 발랄해. 예. 상황은 되게 심각한 건데. 그러니까 연출 자체를 그 조던을 비판하려는 연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얘 나쁜 놈이야 이런 말을 전혀 없이 얘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산다 돈 흥청망청 쓰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뼛속까지 나쁜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있거든요. 분명히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환경 속에 변하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조던이 처음에는 마약은 하지 않았잖아. 그치, 마약은 하지 않고 게다가 처음에 그냥 자기 사랑하는 와이프랑 잘 있었잖아. 그쵸, 마누라 말도 잘 들어요. 말 잘 듣고. 근데 이 월스트리트라는 그야말로
인간의 욕망을 조장하는 모든 걸로 채워진 이 공간 늑대 속에서 소굴. 늑대 소굴에서는 어느 누구도 여기를 버티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스무스하게 아, 그쵸.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사람이 거기에 사람으로 울프로 변하는 거야. 예. 인간에서 울프로 변하는 건가? 그래서 그 부러울 정도로라는 느낌이 딱 음. 드니까 처음에는 이 영화를 보고 감독의 의도가 뭔지 몰랐어요. 아, 제 생각에 감독의 의도가 그 되게 고귀한 그게 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부러움으로 끝날 확률이 높을 것 같아. 처음에 딱 그런 생각이 아니 스코세지 영감님 이런 인간 쓰레기를 뭐 이렇게 좋게만 그려냈는지 그러니까 뭐 이런 그런 사치와 진짜 말 그대로 욕망의 뮤직비디오를 찍고 싶었나? 이 할아버지가 그 나이 먹고 이제? 그렇잖아요. 뭐 맞아요. 좀 나이가 좀 20대 초반이나 막 이런 재기발랄한 감독이 이런 영화를 찍었다 그러면 진짜 그냥 악의 그 욕망의 끝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나 보다 그러겠는데 비슷하게 되게 소년틱한 게 뭐냐면요. 회사를 자기 중마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맞아요. 성공시켜. 이게 진짜 그게 쉬운 게 아닌 거거든요. 예. 근데 남자들은 좀 그런 거 좀 있잖아 생각이. 내 친구들과 함께 어렸을 때 코 묻으면서 놀았던 친구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어떻게 20세기 소년처럼 예. 내가 한번 뭐 세상을 바꿔보겠다. 큰 기업을 만들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에서 다 그게 깨지지. 그쵸. 심지어 제 친구 중에는 친한 친구끼리 동업했다가 깨지기도 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비즈니스는. 근데 영화에서는 해내요. 완벽하게 해내요. 영화를 왜 이렇게 부럽게만 그려냈나 한데 그걸 부러워하는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저런 그게 거 포인트가 중요해요. 그거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돼. 예. 안 그러면 부러워서 끝나. 네. 부러워서 부끄러워야 되는데 부럽다고 끝나면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의도였던 것 같아. 너희들이 조던 벨포트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겠지만 그렇죠. 너희들이 월스트리트에 와서 이런 엄청난 욕망의 기회를 얻었을 때 너희들은 나쁜 놈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 늑대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부럽다고 생각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약간 진짜 영화를 볼 때는 진짜 낄낄거리고 그러고 봤는데 보고 나오니까 그 생각이 확 들면서 이렇게 목뒤가 이렇게 시뻘개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감독이 보는 시선이 우리 대부분의 시선이 아닐까. 우리의 욕망을 챙겨주는 돈. 예. 그거의 좋은 점만 보고 싶어하는. 그것이 설사 조금은 누구를 신의를 배반하고 마약하고 또 약간 법도 저지르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에 좋은 점만을 보고 거기에 압도됐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타협을 하는 거죠. 배반하고 어떤 불법하고 마약하고. 어떤 돈 만능주의에 대한 그렇죠, 그런 그렇죠. 차가운 시선. 돈 만능주의인데 그 돈에 주는 어떤 화려한 면을 우리가 그런 면만 바라보고 쫓아가게 된다면 예. 우리가 생활할 때 삶 가운데 중요한 가치들 예. 혹은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내 욕망 챙겨주는 돈이 이게 너무나 큰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걸 얻는다면 다 정당화되고 더 나아가서 돈 이외에는 다 어떤 가치가 다 없어지는 것들 혹은 어떤 물건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건 거죠. 그 난장이를 저거 던졌잖아요. 그쵸. 근데 그 어떤 느낌이냐면은 인간의 가치가 이 돈의 파티 안에서 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쓰고 이 쾌락을 만족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거야. 그 난장이 집어넣어지는 것도 있고 여직원 삭발하는 것도 그렇죠. 있고. 삭발도. 삭발할 때 삭발하고 아마 그때 $10,000인가 1,000,000원인가 1,000만 원을 받아요. 더 웃긴 건 뭐냐면 머리 깎고 돈을 딱 받고 여자가 좋아해. 좋아하고 같이 깨어나는 뭐 이렇게 동료하고 깨어나면서 뭔가 되게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이게 그래도 영화 메타포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투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돈 앞에서 인간성이 말살이 되는데 네.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네.
이런 더 나아가면 영화에서 되게 아이러니한 게 조던 벨포트 나쁜 놈인데 부하 직원들은 조던을 엄청 존경해요. 싫어하는 부하 직원이 아무도 없어. 사랑해. 네. 왜냐고요? 돈 벌어다 주니까. 그렇지. 그리고 심지어 영화 마지막 장면에는 조던 벨포트가 이제 어떤 트레이딩 강사로 이제 전직을 해요. 이제 주식 중개는 못 하니까 경제 성이 돼서 주식 중개 못 하니까 이제 강사가 되는데 그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 막 이렇게 존경의 눈빛으로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존경의 눈빛으로 보는데 그 화면이 보면은 딱 봐도 일반 서민들, 예, 맞아요. 그냥 보통 서민들이 사람들. 돈을 벌고 싶어서 앉아서 그 사람을 내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가 이게 되죠. 근데 이게 3시간 동안 우리 봤잖아요. 이 인간이 얼마나 인간 쓰레기인지. 근데 그 인간 쓰레기를 돈을 잘 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은 다시 또 존경의 눈빛으로 본다는 거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인간성의 가치도 떨어지고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왜 그 뼈아대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사랑은 계절로 표현한다고. 또 돈만큼 또 확실한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양면적인 것을 뭔가 이렇게 딱 꼭 집어서 말하진 않으면서도 어떤 돈이란 게 뭔지 한 번쯤 생각해 주게 그러니까 하는 이거죠. 정확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했을 때는 정당하게 노력하고 정당하게 부가가치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돈을 주는 것이 예, 불문율 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상도덕인 거죠. 예, 그 상도덕이죠. 근데 우리가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몰락을 하면 안 되겠죠. 혹은 그게 수단화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맞아요. 돈을 벌지만 예를 들어서 그야말로 여기 있는 그 회사의 그 직원들 또 구성원들을 그야말로 부품처럼 그 조직이 돌아가고 이렇게 활용된다면 그건 안 되는 거겠죠. 돈을 줄 수도 있겠죠. 혹은 이 회사 내에서 더 나가서 돈은 많이 주면서 똑같이 욕도 바가지로 하면서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야. 그러면은 돈을 준다고 해서 진짜 사랑은 계좌라는 게 이게 이 꼴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존엄한 가치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 자체를 존중해 주면서 돌아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돈을 버는 것이 목적할지라도 만약에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그거는 한 맥락이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곳에서 정확하게 돈을 줘야 될 때 돈을 주지 않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맥락적으로.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가치들이 잃어가면서 돈만 따진다면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랑은 계좌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그러한 중요한 가치들을 지켜가면서 계좌에 돈을 꽂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하나만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그런 맥락 속에서는. 그러니까 사랑은 계좌지만 진정한 사랑은 뭐다? 돈만 되면 모든 것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어떤 가치들,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에 대한 가치, 상도도, 뭐 등등 이 사회를 이롭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우리가 했던 게 뭐예요? 윈윈윈. 예. 우리도 윈, 우리 거래 상대도 윈, 이 우리가 거래 상대자가 만든 상품, 소비자도 소비자도 윈, 사회도 윈. 예. 그러다가 또 우리 친절 있잖아요. 친절. 우린 절대 우리 가반대에 꿀리지는 않지만 또 우리가 우리의 어떤 관계상 의리일 수 있는 사람들을 의리 아니라 파트너로 대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 그런 건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그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지만 그런 가치들을 보존하지 않고 나가는 기업이 영리를 추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돈을 버는 것도 뭐냐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행해진다면 그거는 결국 행복한 게 아니죠. 그리고 그거를 저는 정당한 행복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네. 그러면서 좀 이 영화가 저는 다른 키워드를 하나 또 꼽자면 광기라고 꼽고 싶은데 광기. 그냥 조던 벨포트가 그런 식으로 모든 걸 그냥 다 돈으로 해결하고 거기 그 안에서 인간성이 상실하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편한 게 없어요. 아까 삭발하면 여직원한테 너 삭발하면 1,000만 원 줄게 했더니 여직원이 좋다고 삭발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서 좀 놀라운 게 좋다고 삭발하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 돈을 받는다니까. 이게 자기 인간성이 그 행위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걸 본인이 자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들 그냥 돈에 미쳐서 미쳐 돌아가는 꼴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돈 앞에 다른 많은 것들의 가치의 전락, 네. 몰락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의 머리를 기르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머리 긴 사람은 그 사람은 되게 이걸 귀하게 여길 거예요. 근데 돈이 딱 들어가니까 상대적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모든 게 다 그래요. 지금 돈보다 가치 있는 게 아예 없어. 맞아. 이 영화에서는 돈 이상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이 다 행동을 하잖아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왜 디카프리오가 나무주연상 받았으면 좋겠냐, 그게 한 이유가 다른 연기가 아니라 연설할 때 연설을 많이 하잖아요. 예. 연설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렇죠. 너무 잘하는 거야. 보고 있으면 그냥 빠져들 빨아들게끔 교주처럼. 예. 잔잔하게 시작하고 반전도 주다가 마지막에 샤우팅까지.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생생한 퍼포먼스. 예. 그 다음에 딱 연설이 끝났을 때 나오는 음악까지. 그게 했을 때, 그게 모든 게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연설이 없었으면 좀 재미가 없었을 거야. 근데 연설 나올 때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얘가 어떤 걸로 이빨 깔까? 예. 너무 잘하니까. 근데 그 사랑의 계좌다 나왔을 때 중후반부였을 거예요. 어떤 한 분, 원래 이제 조던이 이제 나가야 될 상황 가운데 안 나갔을 때, 예. 안 나간 걸 얘기하기 위해서 자기 직원이 있는데 처음에는 빚이 있어서 5천 달러만 가불해 줄 수 있냐. 따라죠. 그래서 근데 제가 어떻게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죠? 25,000달러 가불해 줬어.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뭐 XX love you 하면서 막 다들 막 다 감동의 눈물을 감동의 막 눈물을 흘린 거예요. 돈이 최고잖아. 돈이 최고지. 근데 거기가 왜 인간의 약점을 건드리냐면요. 그게 사실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요. 이게 돈 때문에 미쳐 돌아가는 꼴을 보여주는데 그 바탕에 되게 불편하게 남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디카프리오 그 영화에서 최고 연기가 뭐냐면은 그 마약 먹고선 마약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미친놈처럼 이렇게 땅바닥 기어다니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 보고서는 야 진짜 연기 잘한다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나무주연상 살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런 거 보면은 돈 때문에 미쳐 돌아가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진짜 돈이면 돈 때문에 미쳐가지고 쟤들 막 찌찌찌 이라고 입이 안 튀어나오는 게 밑바탕에 또 그게 있거든요. 그래도 돈이 많으면 아니 좋으니까. 그 사람 생각해봐요. 아마 그 여자가 자녀도 있었고 예. 거의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더 웃긴 거냐면 그 돈 때문에 인간답게 살 수 없을 정도까지 있었는데 구원해줬죠. 구원해 준 거지. 눈물이 나오는 거지. 불편한 거죠, 그게. 그게 예.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이거든요. 조던이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걸로 누군가를 구원했다? 이거를 저걸 되게 그쵸 불편한 거예요. 보는 사람이 돈에 정당할 대해서 수 없죠. 만약에 불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지만 그 사실 앞에서는 이게 딱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내가 그런 상황과 있었다면 조던을 내가 어떻게 봤을까? 어려운 문제죠. 예. 저도 만약에 누가 저한테 나랑 같이 일하면 1억 줄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구리구리해요. 1억 줄게 또 아니야. 1억을 먼저 줘요. 줬어 그냥 스프레이 끊어졌어 그냥. 네. 그냥 통장에 박아놓고 너 나랑 일하자 이러는데 나중에 일하다 보니까 좀 구리구리해요. 그런데도 돈이 계속 벌려. 모르겠어요. 1억이면은 안 할 것 같은데 만약에 10억, 100억 이러면 그 앞에서 제가 나쁜 짓이니까 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을까요? 그분이 최악이었는데 지금 뭐라고 나와요? 400만 원, 400만 원짜리 옷 입고 벤츠 끌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부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그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맞아요. 이 마틴 스콜세지요. 마틴 스콜세지. 근데 정말 또 놀라운 건 이런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모든 그런 내용을 영화 보여주는 내내 한 번도 노골적으로 말을 안 합니다.
그냥 영화는 그냥 조던 벨포트의 사치와 향락만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물론 볼 때는 마약 먹고 막 정신 못 차리고 무슨 뭐 이상한 돈 낭비하고 이런 걸 보고 그냥 웃고 떠들고 끝날 수 있는데 끝나고 나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나도 돈 앞에서 저렇게 인간 쓰레기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과연 그럼 돈이란 뭐지? 돈에 미쳐 돌아가는 게 틀렸다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돈이 좋은 것도 사실이고 막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을 영화를 볼 때는 고민을 안 하게 만드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고민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예. 자본주의는 자본이 핵심이기 때문에 돈이 핵심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래서 돈에 대한 철학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다시 맞습니다. 말해 어떠한 돈에 대한 철학을 확고하게 세우지 않으면 돈은 힘이 있기 때문에 예, 돈은 힘이 있으니까. 그 돈의 그 중력 앞에 다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끌려가지 말아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은 필요하죠. 있어야 되죠. 그러나 때로는 중력 밖을 튀어나오거나 이거에 거슬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때 내만의 돈의 철학이 없다면 휩쓸리겠죠. 만약에 조던이 자신만의 어떤 확고한 그게 있었다면 물론 만만치 않았겠지만 너무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스무스하게 넘어가잖아. 그 조던 벨포트의 돈의 철학은 있었죠. 많이 벌어야 한다. 많이 벌어야 된다. 근데 딱 거기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그냥 버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어떻게 써야 된다는 철학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자, 망한 것 하여튼 뭐 부자 가난한 사람 비교를 막 하면서 부자는 절대 진리였으니까 거기서 그렇죠. 절대 진리였으니까 그 진리를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거죠. 다 보조 수단인 거지. 고 작가님은 뭐 돈에 대한 철학 같은 게 있으신가요? 돈의 차이 오늘 중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영준이가 자꾸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처음에 저랑 같이 얘기했었어요. 저는 뭐 그런 얘기 자주 안 하니까 말씀 안 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돈을 버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저는 제 가정 생활을 잘 해야 되겠죠. 네. 가정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또 내가 살아갈 때 자본주의에서 내가 좀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 선을 정해놨어요, 저도. 일정 이상. 이 정도는 굳이 더 필요하냐 해서 그 이상 버는 거는 다 기부예요. 이거 저도 이미 몇 번 얘기했고 기부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에서는 돈을 왜 많이 벌어야 되냐? 제가 비즈니스 잘하기 위해서는 BM, 비즈니스 모델, 자본, 사람, 그 밑에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라도 없으면 굴러가지가 않아요. 그럼 자본이 담당하기 되게 커요. 이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의 힘이 되게 크고 우리가 뭐 빡도 행사한다고 무료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뭐 식사도 드리고 하는 이게 뭐예요? 돈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무료로 해드릴 정확히는 수 있다. 우리가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돈이 있는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우리가 같이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취지가 있다 할지라도 이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이 없으면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제대로 효과를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기 때문에 잘 쓰면 정말로 사람을 엄청나게 살릴 수가 있어요. 돈 하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돈의 철학은 우리 가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까지 살 수 있도록 가정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 그 이외에는 뭐 같이 사회에 환원을 하고 그리고 우리 회사는 당연히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라는 거를 갖고 있죠. 예. 저도 약간 개인적으로는 그거랑 비슷한 삶의 철학이 있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모처럼 벌어서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저는 약간 바꿔서 악착같이 벌어서 성인처럼 쓴다. 이게 왜 그 돈을 벌 때는 정말 악착같이 벌어야 돼요. 벌 수 있는 한 최대한 벌고 그러니까 물론 얘처럼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벌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해서 돈을 많이 번 다음에 그 다음에 성인군자처럼 돈을 쓰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에 환원을 할 수도 있고 뭐 좋은 사업을 벌일 수도 있고 이게 아마 미국에는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없는데 미국에는 그런 부자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록펠러라든가 카네기 같은 부자들이
돈을 이제 한창 벌 당시에는 좀 비판이 있었어요. 뭐 노동자들을 너무 탄압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많이 벌어서 자선 사업을 엄청나게 크게 했잖아요. 뭐 요즘에는 그런 사람으로 빌 게이츠가 있죠. 한창 젊었을 때는 막 무슨 독점이다, 아니면 뭐 너무 건방지다, 뭐 이런 비판을 다 들었는데 나이가 들더니 갑자기 자선왕으로 변신을 했잖아요. 그거 한 20년 정도 자선왕이 계속 지속되니까 지금 빌 게이츠 이미지가 확 변했죠. 옛날에는 욕심쟁이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실제 옛날 때 젠틀하게, 욕심쟁이였죠. 예, 예. 지금은 기부왕이 돼서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는. 저도 그렇게 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금 그러니까 이거죠. 이게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는 자체가 조금 이제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건 아니니까. 네, 그거 안 돼요.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거래 상대자 모두가 이익을 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고 대신 그렇게 그 뭐지 그냥 나중에 변한 사람이 그 과정 속에서 너무 악착 같다고 해서 비판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과하게 그것까지 비판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이게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 저 그런 면에서 제일 막 그러는 게 왜 저번에 그 중국의 축구 선수 그 유럽 가려다가 못 간 선수 김민재 선수? 예, 예. 그런 얘기도 있고 김민재 선수가 중국 가니까 돈독 올랐다고 돈독 좀 오를 수도 있죠. 돈 많이 주는데 가야지 프로가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막 광고 여기저기 나오니까 김연아도 돈독 올랐다고 막 무슨 저게 무슨 국민 영웅이냐고 이런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김연아 선수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기부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뭐 기부하면 좋겠지만 뭐 돈이 번 게 나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저도 이제 저에 대해서 너무 좀 오해를 하실까봐 아까 전에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제가 제일 그 가리지 않는 그런 수단과 방법이 뭐냐 제 자존심입니다. 그래, 돈을 벌 수 있으면 이게 부가 설명이 필요해요. 예. 내가 너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오해하실 수가 예. 있거든. 이렇게 뭐 나쁜 짓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으면 뭐 그 앞에서는 제 자존심 같은 거 내세울 거 그럼요. 없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뭐 내가 나를 굽히어서 돈을 번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그 돈을 뒤집게 쓰면 그 다음에 낮아진 자존심 알아서 명성은 알아서 올려주거든요. 저는 뭐 제 돈에 대한 가치는 뭐 예. 그런 식으로 됐어요. 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더 울프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또 종합해 보면 돈도 남 등쳐서 멀면 안 된다. 이게 아까 전에 이제 남을 불행하게 하면 안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그런 얘기 하시면서 근데 범죄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범죄를 저질러서 돈을 버는 거는 오히려 위험한 짓이에요. 리스크가 높은 행위예요. 결국에는 잡혀 들어가고 그냥 조든 몇 번 한순간에 몰락했죠. 그렇지. 그러니까 정말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 한다에 그 전략에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는 오히려 손해가 나는 전략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안티프레즈를 얘기하는데 맞아요. 이게 안티프레즈라는 행동 뭐냐? 정직하게 하는 게 안티프레즈입니다. 맞습니다. 프레즈라는 행동이 뭐냐?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조금 이렇게 어는 거지만 얘 나중에 블랙스완으로 다가옵니다. 안 좋은 부정의 블랙스완으로 들어오는 거죠. 요만큼씩 먹어서 한순간에 훅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조던 벨포트는 전형적인 테이커였잖아요. 그냥 내 이득만 챙기고 그럼요. 주변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는 나만 가져가면 된다 그러는데 겉에 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테이커지.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가 윈윈윈을 추구하는 이유, 착한 기업이 되려는 이유도 안티프레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나쁜 짓은 뭐 범죄는 당연히 몰락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왜 그런 회사들도 있잖아요. 막 갑질하고 많죠. 하고. 많아요. 네, 그런 우리도 당하는데 뭘. 예. 그런데 그런 회사들은 말씀하신 대로 프레질 하기 때문에 언젠간 무너질 거고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윈윈윈을 하는 거고 착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 근데 좀 스스로 부끄럽지 않나요? 왜요? 아니 본인이 아니라 제가요? 스스로 부끄러우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하고 있겠죠? 그런 그렇게 행위하는 자체가 스스로 부끄러우지 않다는 게 조금. 그래서 이거 영화 보고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보고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반성하고. 아마 그런 걸로 반성 안 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를 보고 저는 더 부러워할 것 같은데. 맞아.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이렇게 뭐 목이 뻘개지는 것처럼 부끄럽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런 거랑 비슷한 삶을 살아본 적도 없는데. 근데 아마 이 영화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분들은 아마 이 영화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야, 우리 저것도 해보자. 그럴까봐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 구독자 모든 분들 다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다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또 버는 과정에서 많은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분 좋게 하면서 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돈을 벌었을 때에는 우리 이기적 이타주의자 얘기하잖아요. 서로 우리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곳에 돈을 같이 나누고 또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항상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이 영화를 보고 일단 영화 자체가 블랙 코미디다 보니까 영화는 되게 낄낄거리면서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재밌어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돈을 버는 게 뭔지, 돈이란 게 뭔지 이런 거를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영화였기 때문에 좋은 영화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